신장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두 개 있는 장기입니다. 위치는 양쪽 옆구리 뒤쪽에 있고요. 강낭콩 모양의 젓갈색의 팥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해서 콩팥이라고도 불립니다. 크기는 어른 주먹만한 크기인데요. 길이는 10에서 14cm, 폭은 5 내지 6cm, 두께는 2.5 내지 3cm 정도, 무게는 한쪽당 120에서 190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장기입니다. 근데 이 작은 장기가 우리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몸통 중간에 자리 잡은 쌍둥이 장기 신장은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가느다란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한마디로 우리 몸의 생명 필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대사 과정에서 생긴 혈액 속의 노폐물과 불필요한 수분을 모아서 소변으로 또 배설을 하고요. 또 온몸을 구석구석 돌다온 혈액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몸의 전해질과 수변의 양을 조절하고 산염기 균형을 또 맞추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장에 이상이 생겨서 배설을 제대로 못하면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 인체 이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모든 질병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서 유발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전해질과 수분의 균형이 깨지면서 세포는 병들고 혈압이 오르고 몸이 붓게 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고 남은 찌꺼기들이 배설되지 않으면 요독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이때 나타난 증상들은 식욕부진, 구역질, 부종, 호흡곤란, 피로감, 어지러움증, 가려움증과 같은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혈뇨와 단백뇨도 신장의 필터 기능이 망가져서 생기는 증상입니다. 소변을 보면 몸의 상태를 알 수 있는데요. 소변의 색, 진하기, 이것이 체내의 수분의 양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색이 붉으면 혈뇨를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분자량이 큰 적혈구는 사구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변으로 피가 섞여 나온다면 이것이 바로 이상 신호일 수 있는 거죠. 이 혈뇨는 운동을 심하게 했거나 방광염이나 감기 등으로 혈액이 심하게 나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요. 또 요로의 종양이나 결석 등으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백뇨는 더 조심해야 할 증상입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단백뇨를 의심해 보아야 하는데요. 단백질이 소변으로 미량 배출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만 하루에 150mg 이상 배출된다면 단백뇨로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은 적혈구와 마찬가지로 분자량이 커서 사구체 필터에서 걸러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필터의 구멍이 넓어져서 빠져나가지 말아야 할 단백질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알부민 수치가 떨어져서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흉수와 복수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이 생기고 사구체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져 신장경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노폐물과 수분의 배출 말고도 우리 몸의 체액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체액이 모자라면 혈압이 떨어져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안 되고요. 체액이 넘치면 혈압이 올라가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나트륨과 칼륨, 인과 칼슘 같은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신장이 하는 일입니다. 신장이 원활히 기능하지 못해 혈액에 나트륨이 많아지면 혈압이 오르게 되고요. 칼륨이 많아지면
신장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균형이 심하게 깨진 경우에는 혈관이 터지거나 부정맥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신장은 산성과 염기성의 균형도 맞춥니다. 인체의 폐하가 7.4 약알칼리가 정상 상태죠. 근데 폐하는 체내 수소 이온을 측정하는 산성의 정도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7 이하면 산성, 그 이상이면 알칼리성입니다. 폐하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산성화되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세포의 전자를 빼앗기기 때문에 병이 유발되고요. 폐하 수치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물질의 영향을 받습니다. 대체로 육류, 유제품 같은 동물성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이것이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산성화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곡류와 채소, 과일은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좋은 식품이 되는 거죠. 요즘은 가공식품과 화학물질이 넘쳐나면서 우리 몸의 산성화를 더 부추깁니다. 이때 신장은 산화 스트레스를 조절하며 우리 몸의 향상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과다한 산화 스트레스로 신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항상성이 깨지면 면역이 떨어지고 또 세포가 파괴됩니다. 신장은 또한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인 헤모포이에틴을 생성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 D를 활성화하는 또 내분비 기능을 합니다. 신장의 이상으로 조혈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거나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빈혈과 볼 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혈압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사구체에 들어오는 혈액의 양이 적으면 레닌이라는 물질을 늘려서 혈압을 올리고요. 그런데 이때 레닌의 양을 조절하는 게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저는 혈압이 높을 때는 혈압약 대신에 비타민 D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장은 대사작용을 돕습니다. 인슐린이나 체내 물질, 약물은 1차적으로 간에서 대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신장이 한 번 더 같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신장이 망가지면 서서히 몸에 독소가 쌓이면서 우리 몸의 생명활동에도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